야, 예. 정말 많은 얼굴들이 이렇게 탁 다가오는데 벌써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웅장해지고 좀 겸허해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영상으로 봤지만 그 동작구에 있는 현충원 되게 가까운데 한 번도 못 가본 것 같아요. 현충원. 네. 아까 나왔던 저는 네. 그- 가보신 분들 계세요? 없어. 지나만 다녀. 가봤어요? 거기 끝까지 그냥 가봤어요. 일반적으로 저 관계가 아무 없는 사람도 갈 수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 네. 마음으로는 매일 같이 가서 전화를 드리고 또 싶은데. 시작이군요. 예, 예. 또 시작이야. 어떻게 가시게 된 거예요? 아이고 집이 근처여서 워낙 가까이 있으니까 이제 그 동작역에서 내리면 바로 맞아요. 있거든요. 그럼 한강 갈 때 가끔 들어가서 근데 현충원은 가보면 거기 벚꽃이 예쁜 걸로 사실 좀 숨겨진 명소이기도 하고 돗자리를 깔고 거기에 가족들이 그러니까요? 많이 나와 계시더라고요. 저는 갔을 때 그게 되게 놀라웠거든요. 네, 그 국립현충원은 좀 뭐랄까요, 좀 숭고한 뭐 그런 또 엄숙한 그런 곳이지만 또 주변 자연이라든가 경관도 굉장히 아름답고 여러분들이 한번 그 또 6월에 호국보훈의 달이니까 한번 이렇게 가보셔도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은데 이 현충원은 사실은 이제 처음에는 국군묘지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 장병들의 유해를 모시는 그러한 이제 국군묘지로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요. 근데 65년에 이제 국립묘지가 되면서 비로소 독립유공자 이런 분들도 국립묘지에 이제 안장이 되고 그 범주가 이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점차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주열사라든가 또는 뭐 순직 소방관이라든가 경찰관이라든가 그러니까 범주가 상당히 지금은 폭이 넓어졌다. 네. 그 정말 그 많은 독립운동가분들이 거기서 잘 편하게 잠드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그러면은 현충원에 몇 분이나 계시는 건지. 독립운동을 식민지 치하 일제 36년간 하신 분들은 한 300만 명 정도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에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독립유공자를 이제 포상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1만 8천여 명 정도가 네. 독립유공자로 포상이 돼 있고요. 네. 이 포상자만이 바로 그 현충원에 안장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운을 받는다고 하는 약간 지정이 되고 서운을 받고 그래야지 이제 가실 수 있는 거군요. 지금 서울에는 451위가 지금 안장돼 있고요. 대전에는 3,974위가 현재 안장돼 있는데 전체 포상자 가운데 약 24% 그 안장이 돼 있다. 근데요, 쌤, 24%면은 약간 전체의 4분의 1이면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적은 숫자라서 좀 놀랍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24%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유공자분들은 어디에 안정되어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주 적절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이제 국립묘지가 1965년에 만들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국립묘지가. 네. 그러니까 해방 이후부터 65년 이전까지는 국립묘지가 없었던 거죠. 독립유공자들이 안장될 곳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민간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45년 해방이 되자마자 네. 백범 김구 선생이 이제 그 일단 먼저 한 작업이 해외에 있는 독립운동가들 있죠. 그분들의 이제 유해를 이제 그 모시는 그분들의 묘소들이 이제 하나의 국립묘지로 이렇게 일괄해서 이렇게 모셔지는 것은 65년 이후에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이제 좀 벌어졌다. 네. 여기서 제가 문제 하나 딱 낼게요. 네. 네. 문제예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유관순 누나, 유관순 열사. 그렇죠. 예. 그분의 묘는 어디 있을까요? 생각도 못 해봤어요. 한 번도. 어떡해. 원래 유관순 열사. 천안 유관순 쪽이니까 네, 네. 충청도 어디면 그렇죠. 그 고향이 그 충남, 네. 네, 목천, 빨리. 순대가 좀 유명한 데가 있는데
빨리 많이 배운 사람들 빨리 얘기해. 병천. 병천 정답. 예.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네, 병천 그 아우네 장터. 거기 아우네 근데 장터. 무슨 네. 연관이 계세요? 있어서 네? 왜 거기가 거기에- 고향이야. 거기가 고향이에요. 예, 거기서 이제 거기서 유관순 열사가 만세운동 하신 형은 거야. 그렇죠. 아우네 아우네 장터. 장터에서. 다 알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유관순 열사 기념관도 있고, 예, 유관순 열사 묘소도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해설을 하러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참배도 하고. 네. 근데 사실은 보니까 유관순 열사의 그 묘소가 거기는 초혼묘라고 해서 초혼묘가 있더라고. 초혼묘요? 초혼묘. 혹시 아세요? 초혼묘? 알아요? 전교 1등 그러니까 진짜 묘가 아니고 예, 예. 혼묘? 거기에 그 초혼묘라는 거는 네. 혼을 부르는 혼을 묘. 부르는 묘. 초혼묘. 초대할 때 초. 예, 초대할 때 초자. 혼백할 때 혼자. 요소할 때 묘자. 초혼묘. 그래서 그러면은 진짜 묘. 진짜 묘는 진짜 어딜까요? 그런 게 중요하니까. 어디에 있어요? 독립기념관 뭐 이런 데 유관순 열사는 이제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3.1운동의 대표적인 그 만세운동가, 독립운동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서대문 형무소에 통일했고 고문을 받아서 1920년 9월 달에 이제 옥사를 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시신을 일본 쪽에서 철저하게 그 반대하고 방해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1933년경에 이태원 묘지를 없애고 없앴어. 거기에 이제 주거 단지를 만들겠다.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무용고자들을 망우리 공동묘지 쪽으로 옮겼죠. 그때 이제 그 한꺼번에 이렇게 옮기다 보니까 사실상 유관순 열사의 그 유해는 유실한 거죠. 그런 거 지금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전 지금 처음 듣고 너무 소름이 돋았는데 제대로 우리가 보내드리지도 못하고 모시지도 못한 이런 독립운동가분들한테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들고 그러면 해외에서 독립운동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그 나라에 어떻게 안장이 잘 되고 계신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그 독립운동 하던 시절에 잘 안장된다는 것이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죠. 무덤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수많은 독립운동가들 또 해외에서 만주 러시아 또 시베리아 벌판에서 투쟁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묘소가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확인할 수 있는 분들은 굉장히 좀 그 제한돼 있고요. 네. 지금 현재 이제 국가보훈부에서 파악한 현재의 그 묘소는 이제 그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198기 정도가 현재 남아 있는데 일부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분들이 그 묘소가 파악이 안 된다. 해외에 묻혀 계시는 독립유공자의 유해에 관해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90년에 저희가 그 러시아하고 국교 수교가 됐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1992년에 이제 중국과 국교 수교가 됐지 않습니까? 그나마 그래도 현재 11개 나라에서 한 148위 정도 유해를 이제 그 봉헌을 했습니다. 네. 그것도 뭐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좀 더 많은 분들의 유해를 이제 발굴하려는 그러한 그 노력들이 이제 그 좀 더 있어야 되겠죠. 또 이제 이번에 또 6월에 호국봉헌의 달 아닙니까? 네. 그래서 조금 더 이쪽에도 좀 더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제라도 좀 빨리 고국의 이제 품으로 돌아오시게끔 모시고 그러야 될 텐데 지금 이 국외에 계시는 독립유공자분들이 그 왜 유해가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그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요. 그 전투 지역은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일본군하고 전투하는 지역들이 꼴짝이 산악지대라든가 뭐 이런 그 저 꼴짝이 많습니다. 이 골짜기들이 많으니까 그 묻힌 그 정확한 위치 파악이 잘 안 됩니다. 예. 전사자.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사적이고 그다음에는 이제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네.
아들딸이 독립운동가의 아들딸이 현재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 그 아버님 어머님의 그 유해를 묘소를 한국으로 옮겨가면 언제 또 내가 다시 우리 부모님의 그런 영혼을 대할 수 있겠는가? 근데 이런 어떤 개인적인 인간적인 후손의 동의가 없으면 네. 유해 봉안을 할 수가 없습니다. 후손을 존중하는 차원인 것 같아요. 네네 또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어려운 일이네요. 근데 제가 뉴스에서 봤었는데 안중근 의사의 유해도 이제 뭐 발굴하고 그 유해를 또 국내로 모시는 게 우리의 뭐 남은 미션이다. 뭐 이런 뉴스를 봤었거든요. 그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아직도 뭐 안 돼 있지? 현재 그게? 가능한 상황인지. 우와. 안중근 네, 사실은 이제 그 안중근 의사는 1910년 3월 26일 날 그 사형을 당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참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아직까지 유해가 봉안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요. 안중근 의사가 이제 그 마지막 순국할 때 유언을 하십니다. 내 유해를 조국이 해방이 되면 국내로 이렇게 봉안해 달라. 라는 이제 그 유언을 하셨기 때문에 네. 안중근 의사의 유해와 관련해서는 유해를 발굴하고 봉안하는 거 이거는 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네. 함께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그런 건데 이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네? 아직도 안 왔어. 이게 안 된다라는 게 되게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찾지를 못한 건가요? 못 찾아요. 아니면 네, 그러니까 이제 안중근 의사의 유해가 기록에 따르면 네. 네. 미순 감옥이 있는데 네. 그 이제 사형장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형된 분들을 이제 그 북쪽 이렇게 안장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를 다 발굴했습니다. 발굴했는데 그 저기 찾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저게 이제 바구니 같은 겁니다. 바구니에 이렇게 이제 사형을 당하면 어머, 또 이렇게 바구니에 이렇게 담아서 저기 해골이구나. 유골이. 네. 저기 제일 위에 있는 게 해골입니다. 이 그래서 바구니에 그러면 눕지도 바구니 이렇게 못하고 담아가지고 쫙 이렇게 그 매장을 하는. 근데 이제 쭈그린 자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새로운 어떤 자료가 하나 발굴이 됐습니다. 성경시보라는 그 신문인데요. 네. 안중근 의사가 3월 26일 날 돌아가셨는데 3월 30일자 신문 기사입니다. 이 신문 기사를 보면 네. 안중근 의사에게는 특별히 하얼빈산 소나무, 즉 일반 우리가 사용하는 그 관에 이렇게 묻힐 수 있도록 그런 형태. 그러니까 시신이 이게 아니고 누워 있는 형태. 그럼 거기까지 우리가 알아냈으면 네네. 빨리 중국 정부에 협조를 요청을 해서 네. 안중근 의사의 갖고. 빨리 그거를 발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DNA 대조하고 네, 그렇죠. DNA 대조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미순 감옥 뒤쪽은 저희가 다 벌써 했는데 팠는데 네. 없었어요. 아이고. 근데 그때는 치관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소나무관도 몰랐고요. 근데 지금 현재 거기 아파트가 들어섰어요. 세상에 네. 폭파시켜 그 아파트 당장 폭파시켜. 형님, 진정하세요. 네네. 그러면 정말 유해를 찾았다고 치면 그럼 바로 모셔올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걸림돌이 사실은 또 걸림돌이 있어요?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요, 고향이 어딘지 아세요? 고향. 고향 북한인가요? 네, 황해도입니다. 하리원 뭐 이쪽인가 보다. 네, 그러니까 이제 몰랐어. 고향이 이제 그 황해도 쪽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 안중근 의사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만 안중근 의사를 존경하는 것이 아니고 북한 측에서도 안 의사에 대해서 뭐 추모비도 건립하고 여러 가지 또 영화도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유해가 발굴이 됐다 그러면은 남북한이 다 경사잖아요. 네. 그렇지만 북측이 또 자신들의 어떤 그 연고권을 주장할 또 가능성도 또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은 참 북측과 우리가 상호간에 그 소통하고 서로 화합할 수 있는 어떤 통일의 어떤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것이 또 안중근 의사의 또 유해 발굴과 유해 봉안이다라고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미군 같은 경우에 보면 진짜 돈 많이 들여서 아직도 뭐 그런 DMZ까지 들어가서 그 미군 유해 막 찾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비행기로 막 이렇게 미국 본토로 나르는 네. 모습 이런 게 가끔 신문에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저런 독립운동가분들 아직도 유해가 뭐 중국이나 이런 해외 각지에 있다 그러는데 이분들 유해 찾기는 좀 어떻게 잘 돼가고 있나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그 참 나라가 좀 어려웠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이제 뭐 최근에 와서는 더욱더 이러한 어떤 독립유공자에 대한 그 관심과 애정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래도 이제 해외에도 그 발굴단 또 파견하고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그 유해를 또 전용기로 이렇게 비행기로 이렇게 모셔오는 그런 경우들도 이제 많이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또 아직까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찍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한 분이라도 더 유해를 봉안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대한민국 임시정부 잘 아시잖아요.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그 상하이에서 있었고 윤봉길 의거 이후에 일본에 이제 끊임없는 어떤 추적이 있어서 임시정부가 저렇게 이제 계속 이동을 합니다. 광주라든가 진강이라든가 또는 뭐 광주, 유주, 기강 나중에는 이제 1940년에는 저기 충칭 바로 중경에 임시정부가 정착을 하게 됐고요. 중경이라는 곳이요 안개가 많은 동네입니다. 또 공기도 안 좋고 물도 안 좋습니다. 중경.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고 그때 돌아가신 분들이 안장된 곳이 바로 중경, 충칭의 화상산이라는 곳이고 거기에 바로 한인묘지가 있다. 지금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기 혹시 30. 우리가 아는 얼굴이 지금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정면에서 보시는 분 있죠? 네. 그리고 김구 이제 선생님 그 맞으시죠? 중국의 장포라고 해서 중국 옷 입고 있고 네네. 그분이 바로 백범 김구 선생입니다. 네. 그러니까 1939년에요. 백범 김구 선생의 어머니인 광락연 여사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화상산에 한인묘지에 모셨던 그러한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제 해방 후에 김구 선생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우선적으로 1946년에 또 유해를 상당 부분은 또 국내로 봉안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때 이쪽에서 돌아가신 또 수많은 분들이 다른 분들이 계세요. 네. 유빈 씨처럼 참 젊고 또 참한 이러한 또 애국 청년들, 또 조선 의용대라든가 이 분들이 유해는 아직까지도 이쪽에 그냥 참 묻혀 있는 그러나 묘지가 어딘지도 파악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상황으로 지금 현재 화상산에 좀 안치돼 있다. 그래도 화상산인 것도 알고 있고 사실 네.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국가보훈처가 보훈부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 조금 그래도 좀 이렇게 집중해서 발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진도 저 정도 있을 정도면 자료도 꽤 있을 것 같고 맞아요. 뭐, 일단 가보면 나올 것 같은데 저건 어떻게 왜 그러니까 이제 국교 수교가 92년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93년에 처음 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완전히 저 화상산의 한인 묘지가 쓰레기 하치장처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가서 보니까 막 쓰레기 하치장에 그 묘소들이 그렇게 완전히 덮여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90년대, 2000년대 초만 하더라도 쓰레기 하치장 비슷하게 돼 있었는데 지금 완전히 이거 2020년 사진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건설 현장, 아파트 공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다 분실했구나, 유해를 소실. 봉안할 수 있는 아, 시기를 완전히 놓친 거죠. 와. 그러니까 이런 유해 봉안이라는 것도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건 진짜 시간 싸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만약에 자산 가면 네. 저는 진짜 이런 곳에다가 이거 공사 이 산 내가 사겠다. 그렇게 부족하진 않아요. 조금이라도 예, 모을 수 예, 있다면 예. 진짜 제가 아니 이게 진짜 근데 그런 마음이 너무 막 너무 이거 보는데 막 너무 안타깝고 월급부터 진짜 사시고, 이거 진짜 뭐 어떻게 법적으로 좀 이렇게 집행 정지 같은 거 막 시켰으면 좋겠고. 아직
아직까지 파가 안 된 독립 영웅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러시아 지역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렇거든요. 네, 러시아 같은 경우도 이제 독립운동의 저희 학계의 평가는 1919년 3월 운동이 있기 이전까지 국내외를 통해서 가장 그 독립운동이 활발했던 지역, 그 러시아입니다. 예, 러시아 땅덩이 너무 크잖아요. 네. 그런데 또 홍범도 장군, 이분 또 이제 러시아 연해주에서 또 활동을 했고요. 뭐 러시아 연해주에서 활동한 사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뭐 이상설 또는 뭐 최재형, 김경천 뭐 수많은 인물들. 1990년에 비로소 우리가 러시아하고 국교 수교가 이루어지잖아요. 뭐 유해 발굴도 그렇고 또 그 실제에 비해서는 독립운동의 실상도 제대로 좀 밝혀지지 않은 또 유명한 분들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우와. 지금 나오는 사진은 어떤 분들인가요? 네, 한국 최초로 상주하면서 러시아 공사를 한 분이 바로 이제 그 이범진, 그 왼쪽에 있는 분이 아들 이기종, 또 오른쪽 분이요, 바로 그 유명한 헤이그 밀사. 였던 이종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 삼부자가 다 독립운동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상부자가 다 독립운동을 했는데 안중근 의사 의거에도 지원금을 많이 낸. 그래서 이제 아들 이종을 멀리 그 두만강 근처 크라스키노까지 보냈던 바로 이제 그 이범진 공사인데요. 이분은 1910년 8월에 우리가 나라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11년 1월 달에 참 상트피터스부르크 춥습니다, 이때. 그렇죠. 그때 더 이상 내가 조국을 위해서 할 일이 없다. 너무나 안타깝다. 통곡에 통곡을 하면서 목매 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이야기는요. 이분이 이제 자기가 목매 자결하기 전에 네. 블라디미르 장의사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장의사. 장의사.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장의사한테 노인이 한번 돌아가실 거니까 그 내가 관을 구입하겠다. 그거를 한국으로 보내달라. 이렇게 이제 유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자기죠. 자신의 죽음을 죽고 나서 조국으로 가고 싶다는. 그래서 제가 근데 그거를 보내줬을까? 돌아오셨나요? 어떻게? 못 가죠. 못 그래서 가지. 이제 이분이 그리고 근데 그 아들 장남 이기종이라고 있거든요. 네. 저기 이제 그 왼쪽. 사진인데 네. 저분은 안중근 의사 의거가 1909년 10월 26일에 있었잖아요. 네. 바로 체포가 돼서 너무너무나 고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정신 이상 비슷하게 돼가지고 1938년에 서울에서 객사. 이야. 아유 참. 그리고 또 그 유명한 헤이그 밀사 있지 않습니까? 네. 이종. 아버지 이범진 공사가 주미공사, 주 러시아 공사, 주 프랑스 공사도 했어요. 우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어도 잘하고 러시안 말도 잘하고 불어도 잘하고. 그래서 헤이그 밀사 때 이상설 이준, 네. 이종이 통역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참 독립운동에 활발하게 하고 이분은 끝까지 그 일본 제국주의자들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제가 기록을 본 거에 따르면 마지막 기록이 1920년 정도에 바이카로스가 있는 이르크츠크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마지막 기록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행적이라든가 묘소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머나먼 땅에서 이분들이 그 추운 곳에서 잊혀지고 계시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데 노력은 했지만 우리가 머리카락 한 올도 찾지 못한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래도 뭔가 예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부인의 유해가 있다든가 그런 경우는 합장을 해서 아하. 국립현충원에 이제 그 모실 수 있다. 근데 이러한 어떤 사례가 생겼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인물로 빼치카 추재영이라는 인물을 들 수 있습니다. 혹시 뭐 빼치카? 옛날 군대 보일러. 예, 예. 들어보셨어요? 맞습니다. 예, 빼치카. 빼치카 난로. 빼치카가 난로라는 뜻인데 이분은 진짜 대단한 독립운동가였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재무총장, 재무장관. 그리고 안중근 의사의 의거를 뒤에서 도운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고요. 마음이 따뜻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베푸는 삶을 했어요. 특히 이제 두만강가에 그 근처에 그 시골에 사는 어린이들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대도시에 많은 젊은 어린 학생들을 유학 보내준. 그래서 마음이 따뜻한, 즉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대표적인 인물. 그래서 네, 그래서 같은- 최재형이 빼치카 최재형이라고 별명이 빼치카. 날로 따뜻하고. 네.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이 사람 가만 놔두겠습니까? 아이고. 돈줄 끊어야지. 네, 돈줄 끊고 죽여버려야죠. 어휴. 그래서 1920년 4월 초에 거기 집에서 가족이 보는 가운데서 최재형을 체포해서 바로 측절. 그러니까 재판도 없이 바로 그냥 즉결 처형을 시켜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저렇게 이제 잡혀가는 저거는 이제 지금 머리에 블라디보스톡의 뭘 씌웠구나. 요 사진은 지금 현재 그 최재형을 잡아가는 모습은 아니고요. 네. 우리 조선 사람들하고 러시아 볼셰비키들 일본 군대가 잡아가는 그런 모습이고 저러한 형태로 최재형과 여러 동지들 총살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총살한 위치 같은 경우가 추정만 돼요. 네. 시신이 또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저기 뭐 어떻게 야. 저희가 기억하고 기념할 그게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부에서 국립묘지법을 좀 개정을 해서 유해가 없어도 그 부인의 유해가 어디 있었냐면 묘소가 그 비스케크에 안장돼 있는 묘소되어 있는 부인의 유해를 모셔다가 또 최재형의 그 처형당했던 곳으로 추정되는 그쪽에 이제 흙하고 해서 국립묘지에 이제 작년 서울 현충원에 안장을 했죠. 흙과 함께. 흙과 함께.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굉장히 저는 또 감동이 깊어요. 최재형 같은 경우에 빼치카 최재형 제가 처음으로 조사하고 발굴해서 논문하고 책을 냈고요. 또 더불어서 잘난 척을 살짝 하면 그 따님이요. 따님들이 90년대 초에는 살아 계셨어요. 지금 다 돌아가셨지만 그 애절한 그런 호소와 또 뭐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직접 들은 당사자거든요. 와. 그런 측면에서는 또 잊혀진 최재형과 같은 여러 인물들을 이렇게 또 많은 분들에 알게 하는 저는 이제 굉장히 또 고맙게 생각하죠. 이 부분에서 저를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선생님께서 특별히 꼭 찾고 싶은 독립유공자가 누구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제가 아주 기억에 남는 인물은 러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항일 독립운동 무장투쟁에 있어서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김경천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저기 이제 그 일본 육군사관학교 기병과를 나왔습니다. 말타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일본 육사를 나왔기 때문에 정규 일본 군대죠. 장교죠. 그런데 1919년 3.1운동 이후에 이분이 만주로 탈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신흥무관학교 교관으로서 청산리 봉우동 전투의 주력이 되는 독립군을 양성하는 데 일익을 담당했고요. 조국을 위해. 또 시베리아로 이동을 해서 백마탄 초인이라고 말 타고서 쫙 돌격 앞으로 와. 이거를 진짜 그 당시에 신문들에 보면 군신 군대의 신이다 라고 그리고 김장군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대단한 그런 항일 독립운동을 추진했던 그런 명장 중의 명장입니다. 그리고 대대로 군인 집안입니다. 네, 그리고 아버지도 일본 유학 갔다 왔고요. 근데 이제 그 이분이 이렇게 이제 활발하게 만주 러시아를 대표하는 그런 항일 무장 투쟁가인데 이분이 결국은 그 러시아가 공산화되고 스탈린 시대 때 또 이렇게 민족주의 사상을 가졌다고 해서 어머, 또 체포가 돼가지고 이분이 저기 1942년 1월달에 러시아 북부 지역 지금 현재 꼬미자치공화국인데요. 그쪽에 포로 수용소에서 안타깝게 42년 1월에 사망한. 그래서 그냥 그저 울었어요. 울지 우리도 울지 아이들이 기다려왔지 무슨 어떻게
그런데 사실은 이 포로 수용소에서 포로들이 죽었을 때 그냥 개인묘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아, 단체로 해서 버리는구나. 그렇죠. 단체로 해서 그냥 갖다 버려버리니까 유해가 정확하게 어디 묻혔는지 아이고. 넓은 지역은 파괴돼도 그게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유골인지 알 수가 없구나. 근데 그 부인되는 아까 요 사진 유정화 이 부인은 카자흐스탄 카라칸다에 사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후손들한테 여쭤보니까 그 유정화 여사의 묘소는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최재형의 경우처럼 네네네. 예, 그 흑하고 또 저 유정화 여사의 유해. 그래서 국립현충원에 안장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그 개인적인 저 바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충분히 네. 그렇게 저희가 네. 대우를 해드려야 될 독립운동가시네요. 책무이고 저희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 이런 상상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만약 그 시기로 돌아간다면 우리가 그 시절로 간다면 정말 나도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을까? 진짜 우리의 그런 평범한 일상을 포기하고 이렇게 굴곡진 삶을 진짜 사실은 사서 고생이 아니라 목숨을 내놓는 일이잖아요.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봤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승현 씨 같은 경우는 전지현 씨가 했던 그 밀주의 전지현 씨가 했던 쫙 장총 쏘고 막 이러는데 그런 독립 투사를 신고하는 밀고 하는 야망녀잖아요, 야망녀. 아니 아 근데 그렇게 한번 총 한번 네. 봤으면 너무 좋았겠죠. 근데 어떻게 좀 물론 제가 그 당시로 돌아가면 네. 어떤 자산가가 되어서 후원 좀 하고 그런 거는 굉장히 그 난로 홍석천 선생님. 저는 약간 간디 느낌이 있어요. 저는 약간 일본 정부에 이렇게 충성하는 척 하는데 뒤로는 이중 간첩 같이 막. 네, 우리 독립군을 지원하는 그러다가 잡혀서 나도 총살당하는 누릴 건 다 누린다는 뭐 그런 뜻이 약간 들릴 수도 있네요. 제가 추위를 잘 못 견뎌요. 아무래도 이게 유민석 씨 독립운동 나는 독립운동 했을 것이다. 아 저는 산 타면서 그냥 토끼나 잡아먹고 그랬겠지. 산 타기에 조금 힘드셨을 수 산은 있으니까. 못 타고 네, 도시에서 식당에서 일하면서 그냥 예. 일제 36년 또는 뭐 이때 참 수많은 그 영웅들이 독립전쟁을 하면서 투쟁했지만 과연 좀 우리가 그분 중에서 몇 분이나 지금 기억하고 있을까요? 뭐 영상 한번 함께 보시죠. 네. 다 외워야 돼. 가만히 있어. 다 외워야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어려워지네요. 아 갑자기 퀴즈. 아 이러면. 오, 퀴즈. 잠시만요. 이거 안 됩니다. 네, 퀴즈입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자, 한 명씩 이거 한 명씩 연예인들 날아가는 돌아가면서 겁니다. 이거. 이거 위험한데 이거. 네, 총 14분인데요. 네. 여러분 한번 몇 정답을 명이나 미리 죄송합니다. 진짜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몇 분 정도 아시겠어요? 일단 안창호 선생님, 잠깐만요. 혼자 이거 있어요. 쉬운 분부터 맞아요. 있어요. 혼자 다 못해요. 유관순 선생님, 다음 그다음 홍범도 홍범도 네. 장군, 아 가려서 안 보이는 거 있고. 윤봉길 의사 보이시죠? 네. 어. 그러면 우리 한번 정답을 이게 와. 제일 오른쪽에 이제 손병희 선생님이고요. 김좌진 선생님이. 네, 김자진 장군님.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좀 계시잖아요. 네. 그 가운데서 사실은 이제 여기에 여성분은 딱 한 분만 지금 그러네요. 네. 계시는 거죠. 네. 유관순 열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독립운동을 안 해서 그랬을까요? 너무 많이 아니면은- 하셨죠. 너무 많이 예. 하셨죠. 근데 배운 거를 그렇게만 배워가지고 딱히 지금 맞아요. 기억나는 분이 그 없기는. 네, 여성 전지현 독립운동가 뭐 유관순 열사 말고 혹시 기억나시는? 전지현 씨의 실존 모델이 있으셨다 이런 얘기는 들었어요. 맞아. 네, 아, 이제 그거 예, 이름이 그또 근데 사실은 여러분이 모르시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그 전체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여성 독립운동가의 비중이 8%밖에 이렇게 지금 되지 않는다. 아직까지 좀 덜 알려졌다. 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세 분의 사진을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권기옥. 오. 네, 일단 이제 무장투쟁을 네. 전개했던 여성. 그러니까 첫 번째 분이 이제 바로 암살. 네. 그 영화에서 이제 그 와. 전지현이 이제 했던 그 저격수. 모델 모티브가 된 남자현이라는 분입니다. 이 남자현이라는 분은 1872년생이시거든요. 바로 여성 안중근으로 이렇게 알려진 그 정도로 무장투쟁이 활발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1920년대에 조선 총독이었던 사이토 마코토라고 하는 사이토 총독을 저격하기 위해서 또 한국에 그 국내에 들어왔던 인물입니다. 체포돼서 결국은 순국한 그러한 그 여성 의열 투쟁가가 바로 남자현 지사다. 이분은 특별히 주목되는 거는요. 순국할 당시에 1933년에 62세의 나이였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노인의 기준이 몇 살인지 아세요? 이때 60. 50세 아니에요? 5, 60대 정도. 5, 60대. 그보다 조금 낮죠. 40대? 40대예요? 40대가 노인이에요? 저희 40대 이미 그러니까 여기 여보세요. 여기 노년쯤 저기는 이제 거의 뭐 할아버님 이렇게. 거의 그러네요. 그 당시면. 1919년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독립운동가들이 노인동맹단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때 노인의 기준이 45세입니다. 아이고. 지금 우리 노인들. 근데 남자연 여사 60대에도 이야. 출연을 한 거예요. 야, 그러니까 할머니 독립운동가죠. 세상에. 어마어마하다. 이분 이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네, 이분은 이제 그 하얼빈에서 나중에 그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래서 옛날에 사진도 있었어요. 요소 사진. 근데 하얼빈도 엄청 개발이 됐죠. 그 송화강변에 하얼빈이 처음에는 어촌 조그만 마을이었거든요. 엄청 개발이 되니까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는 그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는 안경신 지사인데요. 네. 네. 그 어떻게 사진을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그 화질이 왜 유독. 많이 흐리고 네. 근데 눈빛을 봤을 때 범상치가 않습니다. 눈빛이. 절대 타협 같은 거 안 하실 우리 어머니처럼 딱 생기셨네요. 예. 눈썹도 약간 굉장히 어머니. 짙고. 한국에 네, 이 사진은요. 1927년도 사진이고요. 신문에 나온 사진이다 보니까 상태가 사실은 좀 선명하지 않다. 안경신이라는 분은 참 여걸 중에 신문에 날 여걸이다라고 정도네. 그리고 가슴 아픈 사연을 갖고 있는 여성이에요. 이분은 임산부의 몸으로서 어머. 평안남도 도청 평남 경찰서에 폭탄을 던진 그러한 어떤 그 폭탄을 던질 당시에는 임신 5개월 그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체포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재판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 생후 12일 된 아이고. 그런 자녀를 안고 조선 사람이 조선 독립을 위해서 잘 살겠다고 이렇게 한 게 이게 투쟁하기 이게 무슨 죄냐. 그리고 재판장한테 막 불호령을 내린 그러한 그 여성으로 우와.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아, 이분이 이제 그런 어려운 과정 속에서 또 임신된 상태에서 투쟁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고초를 당했으니까 아이가 생후에 시력을 아이고. 잃은 거죠. 아이고. 가출옥된 다음에는 이분들이 너무나 일본의 감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디 뭐 그러니까
제대로 이게 편안하게 지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숨어 지내가지고 이분이 기록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소도 없고 그래서 이제 미패만이 지금 모셔져 있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오늘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인데 그 가운데서도 이제 그 특별히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여성들 가운데 이렇게 이제 또 그 기록을 통해서 항일 투쟁한 그런 분들도 또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그 2차 세계 대전 때 독일 점령하에 있었던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안내일기. 예, 바로 안내일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 안내가 또 독일 치하에서 또 숨막히는 네. 그런 또 이야기들을 일기로 기록한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는 안내일기는 기억하면서 우리는 없잖아. 진짜 우리의 그 뭐랄까 안내일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록들이 꽤 있습니다. 전혀 몰랐어. 이건 뭐예요? 네. 뭐야? 제시일기는 뭐야? 제시의 일기?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요 제시 일기거든요. 네. 제시는 이제 아버지가 양우조고 또 어머니가 최선아, 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또 흥사단에서 많은 활동을 독립운동을 실질적으로 한 사람입니다. 네. 두 분의 결혼식 그 주례는 백봉 김구 선생이 있었고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그 1938년에 또 아이를 놓은 거예요. 네.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제시예요. 그래서 제시 일기라는 건 뭐냐면 그러한 부모가 아이의 육아일기를 쓴 거예요. 일기. 1938년부터 1946년까지. 바로 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일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궁금해요. 네, 저희가 그 한번, 제시의 일기를 예. 한번 뭐가 적혀있어요? 소품으로 재현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 일기를 이렇게 네. 짜잔 우와. 이런 느낌이었구나. 이런 느낌으로 이 중에 인상 깊은 구절들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네. 한번 내용 좀 보실까요? 알려주세요. 아이가 훗날 이국을 떠돌면서 생활했던 이유를 묻는다면 너의 미래를 위해서였다는 짧은 한마디로 이해시킬 수 있을까? 그것으로 독립 성취라는 간절한 우리 소원을 담아낼 수 있을까? 귀 기울이는 제시의 귀에 포탄 소리와 경보음 소리가 아닌 고향 산천의 새소리와 바람 소리, 소복소복 속삭이는 정다운 이야기 소리들이 들리도록 해주고 싶다. 어떠세요? 엄마 아빠가 아이의 엄마 아빠가 우리 아이 미래의 아이가 살 곳은 독립된 조국에서 살았으면 이 제시일기는 얼핏 보면 그 육아일기처럼 보이지만 지금 여러분이 읽은 내용에서 느끼듯이 독립을 위한 간절한 어떤 희망과 절규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특별히는 이제 그 광주부터 유주 또는 기강 또 준경, 그렇죠, 충칭 이쪽에 이제 지역을 계속해서 이제 옮겨 다니면서 육아를 하면서 그 당시 주변 상황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의 움직임, 주변 상황 이런 것들을 또 생생하게 이렇게 느껴볼 수 있는 바로 이렇게 기록 자체, 기록을 남긴다는 것 자체도 독립운동의 하나의 일환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록들이 있어서 더 우리가 독립운동을 생동감 있게, 생생하게 또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성 운동가들 그동안 세간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드러나지 않은 공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보답은 무엇일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단 기억해 드려야 되겠다. 그렇죠. 네. 지금부터라도 뭐 이렇게 좀 알리는 노력을 하면은 뭐 우리 후손들 뭐 10년, 20년 뒤에는 또 누구나 아는 뭐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기념하다 보면 이분들이 진짜 그 진심으로 독립투쟁을 하면서 염원했던 그분들의 이상과 꿈은 무엇이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는 3.1 독립선언서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에 많은 해답들이 조금 있는 것이 아닐까. 하나, 오늘 우리의 독립선언은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한 민족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로운 정신을 드날릴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 우리의 그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독립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보편적인 가치 있죠. 자유, 평등, 인도, 정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강조했던 것이죠. 그래서 한국의 독립운동은 단순한 국수주의적인 그런 독립운동을 넘어서 세계의 그 보편적인 가치, 인류애를 실현하기 위한 그러한 활동의 그 일환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이 수업 들으면서 처음 듣는 이름도 되게 많으셨죠.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와, 모르는 게 너무 많았다. 우리의 불과 100년도 안 된 역사고 어떤 독립의 역사인데 나오는 이름마다 대부분 몰랐다는 사실이 조금 당황스럽고 분명히 역사를 배우긴 배웠는데 왜 이렇게 모르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사실 저도 쌤과 함께를 1회 때부터 쭉 해왔지만은 그동안 좀 모르는 거 떳떳했거든요. 아니 뭐 모를 수도 있지.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만큼은 모르는 것이 이렇게 부끄러운 적이 없었다. 그런 생각이 또 들면서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항상 이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도 느꼈지만 정말 치열하고 정말 어려운 운동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평화로운 삶,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감사함을 너무 잊고 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앞으로는 더 뭔가 관심을 기울이고 다 같이 함께 해야겠다라는 네.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6월은 뭐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그래서 뭐 매년 돌아오는 호국보훈의 달이긴 하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새롭게 또 기억하고 또 기념할 수 있는 그런 뜻깊은 그런 호국보훈의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2월에 저희가 이제 쿠바랑 국교 수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지역에 사실은 이제 쿠바라든가 멕시코라든가 이 여러 지역에도 많은 그 사실은 잊혀진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발굴을 위한 끊임없는 국민들의 그 관심, 애정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 강의 오늘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